안녕하세요. 창원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창원고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이제 각각 대단원을 맡으셔서 이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다른 학교랑은 조금 특이할 수 있습니다. 좀 그 점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 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세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짝수라고 했으니 2, 4, 6, 8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10의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 3, 5, 7, 9 우리가 5개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곱해주면 정답은 100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f가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5는 똑같이 5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g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4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4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9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전체 원소의 개수가 23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삼성, 애플, LG 회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삼성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애플을 우리가 집합 B, 그 다음 우리가 LG를 우리가 집합 C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본 학생이 11명, 8명,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NA가 11, 그 다음 NB가 8, 그 다음 우리가 NC는 우리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삼성, 애플, LG 회사의 휴대전화를 모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여기서 A 또는 B 또는 C, 그러니까 세 회사를 적어도 한 번은 사용해 본 적 있는 학생이 23명에서 3명을 뺀 20명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회사의 휴대전화를 모두 사용해 본 학생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 집합의 교집합은 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회사의 휴대전화만을 사용해 본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자, 이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너네들이 원소의 개수를 좀 쉽게 잘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과 B와 C의 교집합과 그 다음 C와 A의 교집합을 먼저 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 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총 3번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3번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끔친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3개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알겠는데 2개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합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위의 조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0명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NA에다가 NB와 NC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줘? A와 B의 교집합을 빼고, 그 다음 B와 C의 교집합을 빼고, 그 다음 C와 A의 교집합을 빼고, 마지막에 우리가 3개의 교집합을 더해주는데 그게 0명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0은 우리가 29 마이너스 NA 교 B, 그 다음 플러스 NB 교 C, 그 다음 플러스 NC 교 A를 우리가 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이 바로 9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끔친 영역은 우리가 9명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0을 계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학생 수는 총 몇 명? 9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x의 원소가 0, 1인데, 자, 우리가 지금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일단 f1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고 g1은 b가 나와서
일단 b의 값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에 0에서 함수 값을 비교해 보는데 F0은 G0이 돼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가 F0은 얼마냐면 3이고 그 다음 G0은 A 더하기 B, B가 1이기 때문에 A 값은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A와 B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들어가죠. 자, 5번에서는 우리가 F2X라는 게 FX에서 FX를 한 번 더 합성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fx에서 x 자리에 x-1을 대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x-1에서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이건 x-2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f3x는 우리가 f2식에서 fx를 한 번 더 합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x-1, -2라서 x-3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f25x라는 건 x-25라고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x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k-25인데 그게 우리가 40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k 값은 6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A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고 B도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 나 조건은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라고 돼 있는데 저게 결국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 얘가 지금 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은 a 더하기 b가 짝수가 돼야 되겠죠? 자,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려면 a와 b가 각각 뭐가 돼야 되겠어? 홀이 되거나 아니면 짝이 돼야 돼. 자, A가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 B가 홀수인 경우는 3가지라서 우리가 이 경우는 12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짝짝인 경우는 A가 짝수인 경우가 3가지, B가 짝수인 경우도 3가지 라서 우리가 이건 9가지라고 볼 수 있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더해주면 정답은 21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우리가 집합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1과 17의 바깥 범위의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나타내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B집합은 뭐냐면 A와 A제곱의 사입 범위가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A와 B가 서로라는 말은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A가 큰지 A제곱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입 범위가 요렇게 있어야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만약에 우리가 A제곱이 더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해.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A든 A제곱이든 다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큰 수가 제곱이 더 작을 리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작은 거고 그 다음 A제곱이 더 큰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A제곱은 17보다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제곱이 1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루트 17보다 커나 같고 루트 17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우리가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를 구해보면 결국은 1보다 커나 같고 루트 17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계산하면 정답은 우리가 1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2, 3, 4 중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다리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이 6의 배수라는 거는 우리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1의 자리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우리가 3의 배수가 되어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단 1의 자리에 짝수를 넣어서 우리가 2의 배수를 먼저 만들어 봐야 되거든. 일단 우리가 1의 자리에 0이 들어간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 그럼 우리가 앞에 두 자리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하거든. 그럼 우리가 저 자리에 일단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1, 2, 그리고 2, 1. 그 다음은 또 뭐도 있냐면 우리가 2, 4, 4, 2. 그 다음은 더 이상 없지. 그래서 우리가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1의 자리에 뭐가 온 경우? 2가 온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자, 2가 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두 자리의 합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어야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 0 나올 수 있지. 자, 0, 1은 되지 않지. 세 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 맨 앞에 0이 올 수는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 3 1, 3, 그 다음 3,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 4 2, 3, 2, 4 안 될 거고 2, 0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되는 게 3, 4. 3, 4 된다. 3, 4 되고 우리가 4, 3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4, 0도 되겠죠? 4, 0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우리가 몇 개? 6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1의 자리에 이제 4가 오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건데 4가 오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두 자리의 합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돼야 돼.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려면 우리가 일단 2, 0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써서 우리가 합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0은 일단 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1도 안 되겠다. 1도 안 되고 2, 3. 2, 3 된다. 2, 3 되고 3이 되고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총 가지수를 세면 우리가 정답은 1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서는 집합 A가 뒤에 부등식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7,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들의 모임은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아서 결국 집합 A는 1부터 우리가 7까지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의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가 홀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짝수는 절대 우리가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 3, 5, 7 이거 4개에 대해서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4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원소가 일단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1, 3, 5, 7이 4개가 전부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런 한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15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은 10번이야. 자, 10번은 세 자리 자연수 ABC가 있는데 이거를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겠대. 그래서 52번째 수를 찾아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너가 먼저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의 수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다 우리가 1보다는 크고 심지어 1의 자리는 10의 자리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2부터 어디까지? 9까지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2부터 9까지의 수는 일단 총 8개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8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뽑으면 2개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결정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28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만약에 2가 100의 자리에 왔다라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이렇게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부터 9까지 우리가 7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뽑아줘야 되겠지? 그럼 이건 21개. 자, 여기까지가 총 몇 개냐면 우리가 49개야. 그럼 우리가 52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가 3인 거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50번째가 3, 4, 5가 50번째일 거고, 그다음 51번째는 3, 4, 6이 51번째. 그 다음 52번째가 3, 4, 7이 52번째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따라서 52번째 수는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들어가 보죠. 자, 11번 같은 경우는 fx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요. 둘 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그려지고,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fx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2고,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이 fx를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럼 대충 역함수가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fx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fx랑 f 인버스는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이거의 몇 배로 계산하면 되겠어? 2배로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럼 그냥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y는 x와의 교점만 생각하면 돼. 그럼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y는 x와 교점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x좌표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라는 함수를 y는 x와의 교점 생각해보면 2분의 1x가 2분의 5가 나오니까 x좌표가 5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5,5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9루트 2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삼각형의 높이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2에서 y는 x까지 거리,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의 2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 약분하고 루트 2 약분해서 정답은 2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3번.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그래프와 g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은데, 자, 우리가 여기서 g 합성 fx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먼저 가는 함수와 나중에 가는 함수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가는 함수가 f고 나중에 가는 함수가 g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집합에서 여기 있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g 도트 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이제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fx에서 일단 제일 먼저 0부터 1까지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x가 0에서 1로 변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역시 0부터 1까지 구간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x가 0에서 1로 바뀌면 y값은 2에서 0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지금 2에서 0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은 0부터 2까지라서 그게 바로 g의 정역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게 그대로 g의 정역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x가 0에서 1로 옮겨질 때 우리가 g의 정역은 2에서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좌우 대칭시켜서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0부터 1까지 구간에 그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칸짜리를 0부터 1까지 이 한 칸짜리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도 그대로 절반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여기 2분의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좌우 대칭시켜주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상수함수 구간이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부터 2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1부터 2까지는 일단 1에서 2로 바뀔 때는 우리가 y값이 0에서 2로 바뀌어요. 그래서 0에서 2로 바뀌는 것 자체가 바로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갈 텐데, 이때 0에서 2로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런 함수값의 변화가 그대로 1부터 2까지 구간의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대신 두 칸짜리가 한 칸짜리 이내에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사이즈가 2배 축소된 상황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2분의 3을 기준으로 상수함수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G 합성 fx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1이고 여기 있는 아랫변의 길이가 2. 자, 그 다음 우리가 높이 역시 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우리가 여기에서 S라는 집합이 1부터 99까지 해서 우리가 9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S라는 집합을 일단 우리가 9부터 18, 27, 36, 45, 54, 63, 그 다음 72, 그 다음 81, 그 다음 90, 거의 다 99까지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x에서 우리가 이 s의 부분집합 x와 집합 y가 0부터 6까지인데 우리가 함수 f를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이 fn이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제 생각해보면 집합 x가 되려면 우리가 7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개, 1인 거 1개, 2인 거 1개, 3인 거 1개, 4인 거 1개, 5인 거 1개, 6인 거 1개가 집합 x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9부터 7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9는 7로 나눈 나머지가 2고 18은 4고, 그다음 얘는 우리가 7로 나눈 나머지가 우리가 6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다음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 그다음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5, 그다음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0, 얘는 다시 7로 나눈 나머지가 2, 4, 6, 1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7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63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7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는 두 가지니까 2,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도 우리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오면 되니까 2, 그 다음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 4는 두 가지라서 2, 5는 한 가지, 6은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쭉 계산하면 2를 총 4번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6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이제 서술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3이라는 건 우리가 EM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우리가 3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28 곱하기 NP2랑 같다라는 건데, 자, NP는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2개를 곱하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 N 약분되고, N-1, N-1 약분되면 얘가 2가 되니까, 양변에 우리가 4를 약분하면 우리가 우변에는 7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2n-1은 7이기 때문에 2n의 값은 8, 따라서 우리가 n의 값은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술형 2번에서는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게 여기선 O랑 E랑 U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모두 떨어져 있으려면 나머지 C, L, S, 그 다음 우리가 P, 이 4개를 먼저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겠죠. 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4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O, E, U라는 것을 우리가 얘네 사이사이에
우리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우리가 3자리를 뽑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열까지 해야 되니 5P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는 우리가 몇 가지고 24가지고 그 다음 뒤에 거는 5, 4, 3 곱하니까 60가지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은 1440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형 3번이에요. 자, 서술형 3번에서는 집합 A가 1, 2, 3, 4A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집합 B가 1, 3, 5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X가 A에서 원소 하나와 B의 원소 하나를 더한 거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모든 합을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나타내 볼 수 있겠죠. 한쪽에는 A의 원소들을 모두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B의 원소를 모두 적으면 얘네들의 합이 집합 X의 원소가 되거든. 그래서 더하면 2, 4, 6, 3, 5, 7, 그 다음 4, 6, 8,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5, 그 다음 7,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2, 3, 4, 5, 6, 7, 8, 9 이렇게까지 우리가 총 8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A 플러스 1, 여기 A 플러스 3, 여기 A 플러스 5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 3개 중 우리가 지금 하나는 2부터 9까지 중 하나와 같은 숫자고 나머지 2개가 우리가 지금 9보다 큰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인 이 A 플러스 1이 우리가 8이 되거나 아니면 9가 되어야 요거보다 2가 더 큰 A 플러스 3이 9보다 더 큰 숫자가 될 수 있어서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은 7 또는 8이라서 우리가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 15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한번 들어가 보죠.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0하고 3이라는 뜻은 B집합 안에도 0하고 3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바로 3이라는 뜻이겠지. 자, 요걸 만족하는 A 값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A가 3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집합 A가 어떻게 되냐면 0, 3, 5 그리고 집합 B는 0, 1, 3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합이 0, 3인 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0, 1, 3, 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니까 A 집합 안에는 0과 3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문제에선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은 서술형 5번입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것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만약에 제가 3의 배수의 집합을 A3라고 하고 그 다음 5의 배수의 집합을 만약에 A5라고 한다면 문제에서는 A3의 여집합, 교집합, A5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3 합집합 A5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우리가 A3와 A5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A3의 원소의 개수에서 A5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100 이하에서 3의 배수 몇 개가 있냐면 33개고 그 다음 5의 배수는 20개 그 다음 A3와 A5의 교집합은 3과 5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15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5의 배수는 6개가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100에서 뭐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47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몇 개? 53개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정답은 54.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창원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혹시 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강의를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직접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